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토네이도 출판 데일 브래드슨 지음의 알츠하이머의 종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일 브래드슨 박사는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질환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30여 년이 넘는 연구 끝에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알아내었는데, 알츠하이머는 여러 원인의 복합작용에 의해서 발병한다고 합니다. 앉아서 생활하고 설탕 등 많은 첨가제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며 적게 잠자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바로 뇌를 망가뜨리고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젊고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6가지의 핵심 솔루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에 규칙적인 운동의 장점,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의 영향력, 생활 습관의 힘에 관련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수년 전 나는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5년 동안 잠이 부족한 생활을 했다. 40시간이 넘게 깨어있는 일이 흔했다. 정신은 늘 몽롱했고 판단력은 하락했으며 학습과 기억 능력은 엉망이 되었다. 아드레날린이 상승하고 스트레스는 줄지 않았으며 틈만 나면 잠이 들었다. 가끔은 환자를 검사하다가 잠이 들기도 했다.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면서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오자 단 몇 주 만에 정신은 맑아졌다. 한마디로 잠이 부족해서 인지 기능이 후퇴했었다. 이를 피하려면 무조건 잠을 자야 한다. 몇 년 전에 나는 행동신경학자이면서 알츠하이머 검사와 임상연구 전문가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동료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 중에서 일부만 알츠하이머로 병이 진행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내가 병이 진행되지 않는 환자와 진행되는 환자 사이의 차이를 묻자 동료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잠을 잘 잔 환자는 병이 진행되지 않아요 라고 답을 했다. 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잠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간단한 치과용 기기로 치료할 수 있지만 지속기도 양압기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모두 잠을 자는 동안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면 무호흡증은 인지기능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위와 식도의 역류 질환을 예방하며 비만과 폐질환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2. 가능하면 수면제 없이 8시간 가까이 자도록 한다. 인간의 뇌는 밤에 멜라토닌을 생성한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두워야 한다.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 줄어든다. 잠을 자기 전에 멜라토닌을 충분히 복용하면 잠을 편하게 자고 깨어나서도 훨씬 개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 양은 0.3에서 0.5mg이며 필요한 경우는 20mg까지
복용해도 좋다. 너무 많이 먹으면 수면 중에 잠이 깨서 다시 잠을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다. 수면 장애로 고생하면서 인지 기능의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깬다면서 고통을 호소한다. 폐경이나 호르몬 불균형, 우울증, 스트레스, 위산 역류가 원인일 수도 있다. 잠자리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기 전에 트립토판을 500mg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트립토판 대신에 약간은 더 강한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항우울제인 프로작이나 조로프트, 비슷한 복제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트립토판이나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면 세로토닌 증후군으로 열, 불안, 땀, 설사와 같은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항우울제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뇌의 시냅스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서 뇌의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세로토닌은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이 늘면서 함께 증가한다. 그러면 마치 폭풍우가 치기 전 먹구름이 모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머릿속에서 벌어진다. 두 가지는 머릿속에 홍수를 유발하는 위험한 조합이다. 세로토닌은 홍수처럼 시냅스를 위협하게 된다. 밤에 잠에서 자주 깨는 또 다른 이유는 프로게스테론의 감소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마찬가지다. 폐경 전에는 에스트라디올 대비 프로게스테론 양이 감소해서 에스트라디올의 비율이 높아진다. 프로게스테론은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프로게스테론이 줄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머리가 멍해진다. 검사 결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면 의사와 상담해서 경구용 프로게스테론을 처방받도록 하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0mg씩 복용하면 된다. 남성의 경우 프로게스테론의 감소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프로게스테론이 테스토스테론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이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으면 인지기능 하락에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명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명상 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면 긴장이 완화되고 새로운 기억의 형성을 위한 뇌파가 활발해져서 시냅스 형성에 도움이 된다. 명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은 매일 저녁 불빛을 낮추고 긴장을 푼 상태로 누워서 휴대전화,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30분 동안 재생시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카페인을 섭취한 것처럼 자극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곧 긴장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나 역시 의사가 명상을 권했다면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면 해마의 양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확인되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을 실천하면 숙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방은 가능한 한 어둡게 한다.
조명은 수면 중에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닌을 감소시킨다. 필요하다면 안대를 사용한다. 둘째, 조용한 환경을 만든다. 전자파를 내뿜는 TV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는 가까이 두지 않는다. 셋째, 잠을 자기 전에 업무를 정리한다.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에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넷째, 가능하면 자정 이전에 잠자리에 든다. 다섯째, 잠자기 직전에는 운동을 피한다. 운동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늘려서 수면을 방해한다. 여섯째, 블루라이트를 피한다.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흔히 밤에 켜는 조명이다. 특히 요즘 많이 쓰이는 LED 조명이 여기에 속한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해야 한다면 필터를 활용한다. 일곱째, 오후 늦게부터는 카페인과 같은 자극제를 섭취하지 않는다. 여덟째, 저녁 때 과식을 피한다. 아홉째, 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한다. 놀라운 스트레스의 영향력. 스트레스는 의도된 수준 이상으로 몸을 혹사하기 때문에 생긴다. 인간은 현재의 생활 습관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설탕을 많이 먹고 조명을 켜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계속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형편없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독성 물질에 노출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지만 이들 이외에도 우리의 몸과 뇌가 받는 스트레스는 무수히 많다. 인간은 간헐적인 스트레스는 감당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이며 코르티솔이 상승하면 뇌에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 특히 기억 형성에 중요한 해마가 큰 타격을 받는다. 해마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알츠하이머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인지 기능이 하락하고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스트레스는 혈당 증가, 몸의 지방 증가, 비만, 탄수화물 중독, 장 누수와 그로 인한 염증, 혈관, 뇌장병 누수, 칼슘 분비와 뇌련에 대한 과도한 자극, 심혈관 질환과 함께 알츠하이머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그뿐만이 아니다. 알츠하이머를 막는 요소, 그러니까 신경 조직을 만들고 기억과 관련된 가지돌기 가시를 성장하고 유지해서 시냅스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를 망가뜨린다. 스트레스는 인지기능 장애 환자들에게 흔히 발견되지만 특히 세 번째 부류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56세 변호사인 환자 A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다. 까다로운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 2년 동안 잠도 줄인 채 일에 매달렸다. 그전에는 우울증을 앓은 적도 있었다. 그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도중에 단어를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겼다. 곧 계산도 어려워졌다. 그는 수동적으로 변했고 느려졌다. 펫 촬영 사진 결과 알츠하이머였다. 앞에서 설명한 환자의 사례는
인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떤 게 최선인지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명상과 요가가 다수에게 효과가 있었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해마를 보호하고 대뇌 피지를 두껍게 만들 수 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간과하고 있는 방법은 복식 호흡이다. 천천히 깊게 복식으로 호흡하면서 긴장을 풀어보도록 한다. 운동 후에 흥분된다면 운동의 강도를 줄인다. 트레드밀에서 45분 달렸다면 30분으로 줄이도록 하자. 심장박동 횟수를 더 높이고 싶다면 근력 운동을 병행하도록 한다. 운동하고 난 뒤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강도를 줄이는 편이 코르티솔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오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숙면에도 방해를 받게 된다. 알코올도 마찬가지다.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염증. 염증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무엇보다 알츠하이머를 직접 유발한다. 따라서 염증을 해결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 일단 검사를 통해 왜 염증이 있는지 알아낸 다음에 3가지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 1. 염증을 해결한다. 염증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SPM이라고 부르는 보충제가 있다. SPM 액티브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SPM은 감염이나 염증에 대응해 면역 반응을 돕고 원래의 건강하고 염증이 없는 상태로 되돌린다. 만약 몸이 독립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SPM 액티브가 대신 그 역할을 한다. 하루에 6캡슐씩 한 달간 복용하도록 한다. 2. 새로운 염증의 유발을 억제한다. 오메가3나 구루구민 같은 반염증제는 새로운 염증을 예방한다. 매일 생선 기름, 크릴, 주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 DHA를 1g씩 섭취하거나 같은 양의 구루구민을 섭취한다. 공복에 먹거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염증을 줄이는 음식에는 생강, 시나몬, 정향, 타임 등이 있다. 비트나 브로콜리 같은 잎이 달린 채소 중에서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다. 3. 염증의 원인을 모두 제거한다. 계속 염증이 발생하는데 염증을 치료만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말할 수 없다. 염증의 원인은 장누수 증후군, 단순 탄수화물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단, 라임병과 같은 만성 감염,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누룩곰팡이나 푸른 곰팡이와 같은 곰팡이를 꼽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피 진지발리스균을 비롯한 입속 박테리아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흔히 발견된다. 만약 분명히 염증의 원인을 제거했는데도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면 더 확실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류머티즘성 관절염, 만성 라임병,
바베시아 혹은 바트로넬라 같은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 혹은 모르고 지나친 원인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 치료. 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방법에 관한 자료는 많지만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중요한 점만 짚어보려고 한다. 장 누수는 매우 흔한 질병이어서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만약 시렉스 어레이 2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음식에 민감하거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대변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장 누수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장벽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장을 치료하면 염증을 줄이고 영양 섭취를 개선하고 면역 반응을 높이며 최적의 생물군을 만들고 늘려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울 수 있다. 이 모두는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고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전술이다. 위장벽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원인을 찾아내고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 중에서 잠재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설탕, 글루텐, 유제품, 그 외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성,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그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성, 제초제, 살충제, 유전자 변형식품, 알코올, 먹는 항생제나 공장식 사용 농장에서 기른 동물로 만들어진 식품, 아스피린이나 이브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 혹은 스테로이드, 스트레스. 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위협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한편 보완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안전하면서도 몸에 도움이 되는 육수를 먹는 것이다. 육류 소비가 적은 동양권 국가에서는 동물의 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콜라겐, 글루타민이나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이 들어있는 물렁뼈, 힘줄, 골수를 이용해서 위장벽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들 문화에서는 온종일 뼈를 고아서 육수를 만들어 스프와 찌개를 비롯한 다양한 메뉴에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3주 동안 육수만 마시는 방법을 권하기도 한다. 육수는 풀을 먹인 동물이나 생선으로 만든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육수를 먹지 못하겠다면 대안이 있다. 콜로스트럼 캡슐, L-글루타민 캡슐, 아연 카노신을 섭취하도록 한다. 모두 장을 치료하는 요소들이다. 장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탄수화물만 먹는 SCD 식단을 적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SCD 식단은 단당류 탄수화물, 발효된 음식, 가공이 안 된 동물성 단백질, 야채 등을 섭취하는 반면 소화흡수기관에서 악성 박테리아와 이스트의 먹이가 되는 복합 탄수화물, 유당, 설탕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이다. 육수를 먹든 콜로스트럼이나 L-글루타민을 섭취하든 SCD 식단을 적용하든 3, 4개월이 지나면 장은 호전되어 있을 것이다. 이때 식단에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시킨다. 어항에 구멍이 뚫렸다고 상상해보자.
일단 어항에 난 구멍을 메우고 어항에 물고기를 넣은 다음에 물고기 밥을 줘야 한다. 장에 구멍이 뚫렸을 때도 구멍을 메우고 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넣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줘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양소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김치 같은 발효식품으로 충당한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양파, 마늘 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에서 얻는다.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캡슐을 복용하려면 300에서 500억 CFU가 들어있는 것을 선택한다. 규칙적인 운동의 장점. 흔히 앉아서 생활하는 건 흡연만큼이나 위험하다라고 한다. 우리는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앉아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 늘 앉아있기 때문에 명을 재촉한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 특히 심혈관 질병에 그저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인지 기능 면에서 운동이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인슐린 저항을 낮춘다. 인슐린 저항은 알츠하이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케토시스를 늘린다. 케토시스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뇌련에 도움이 되는 분자인 BDNF의 생성을 돕는다. 3.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크기를 늘린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4. 심혈관 기능을 개선한다. 심혈관 기능은 뉴런과 시냅스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5. 염증을 일으켜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6. 인지기능 건강의 또 다른 필수 요소인 수면을 개선한다. 7. 신경 발생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뉴런이 생존하도록 돕는다. 8. 기분이 나아진다. 인지 기능에 특히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일까? 조깅, 걷기, 스피닝, 댄스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일주일에 최소 3번,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좋다. 각자에게 맞는 종목을 선택한 뒤에 스트레칭을 병행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물론 염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병행하기 때문에 관절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개인 트레이너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단체 활동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혼자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건 좋다. 시작하기 어렵다면 트레이너, 가족, 친구의 도움을 받자.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의 종말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였고 여러 의학 전문의들 또한 찬사를 보낸 책입니다. 알츠하이머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지만 가장 흔한 10대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이 질병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여러 나라 제약회사, 과학자, 의사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획기적인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당장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에서부터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킨 인지기능 장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알츠하이머의 다양한 초기 증상, 알츠하이머의 발병의 이유, 초기 인지장애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